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공방입니다. 오늘은 논가스 용접이나 CO2 용접을 할 때 모재가 수평이 아닌 세로로 서 있을 때 어떻게 용접을 해야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보시면서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선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는 용접을 상진법이라고 하고요,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것을 하진법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유튜브 등에서 동영상들을 보면 거의 대부분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는 용접을 많이 보셨을 겁니다. 반대로 위에서 아래로 내리는 하진법은 거의 못 보셨을 것이고요. 우선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는 상진법부터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용접기 세기는 이전 영상에서 수평으로 진행한 것과 같은 세기로 해보겠습니다. 이런 결과물이 나옵니다. 이렇게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게 되면 녹은 쇳물이 중력에 의해서 아래로 흐르기 때문에 비드가 이렇게 아래로 흘러내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뭐 그렇게 많이 흐른 것은 아닌데 실제로 작업을 하다 보면 이것보다 훨씬 더 많이 흘러내려서 용접을 거의 못할 정도로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모재도 높고 용접봉도 높고 이 녹은 쇳물이 계속 아래로 흐르면서 진행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2T 정도 되는 모재일 경우에 위쪽을 계속 깎아 먹으면서 진행이 되게 되면 위쪽이 계속 얇아지는 경우가 발생이 됩니다. 구멍이 날 확률도 높아지게 되죠.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용접기 세기를 조금 낮춰서 용접을 하면 됩니다. 제가 대략 20% 정도를 낮추고 다시 한번 해볼게요. 이런 결과가 나옵니다. 위빙은 좌우로 왔다 갔다 하면서 진행을 했고요. 이전에 한 것과 비교하면 좀 더 흐르지 않고 안정된 비드를 볼 수 있습니다. 조금 하다 보면 뭐 그렇게 어렵지 않게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이번에는 하진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우선 한번 보여드리고 설명을 할게요. 이런 결과가 나옵니다. 좀 전에 진행한 것과 같은 세기로 진행을 한 것이고요. 이번에는 지난번 수평 용접한 것과 마찬가지의 세기로 올려서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이런 결과가 나옵니다. 상진법으로 위로 올라갔을 때와 같은 세기인데 밑으로 비드가 흐르는 것은 볼 수가 없고요. 좀 더 안정된 비드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진법으로 진행을 할 때는 토치의 각도는 항상 위쪽을 바라보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이번에는 용접기 세기를 좀 올려서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용접을 진행하면서 좀 전에 상진법으로 진행한 것과 비교를 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이런 결과가 나옵니다. 이것은 지난번 수평 용접과 마찬가지로 멈췄다 이동, 멈췄다 이동 이렇게 반복한 것이고요. 또 한 가지를 보여드릴게요. 이번에도 지난번과 마찬가지로 흔들면서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수평일 때는 앞뒤로 흔들었는데 이번에는 위아래로 흔들어 줄 겁니다. 네, 이번에는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이 두 가지 방법 모두가 상진법과 비교해서 용접을 하는 시간 차이가 많이 나는 것을 보셨을 겁니다. 지금 이 하진법으로 용접을 한 것은 지난번 수평 용접을 한 것과 비교해서 대략 150% 정도 이상의 세기로 용접을 한 것이고요. 용접기 세기가 높아지고 와이어 속도가 빨라지기 때문에 용접을 진행하는 시간도 아주 빨라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위에서 아래로 용접을 하면 용접이 튼튼하게 되지 않는 것이 아니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많이 계실 겁니다. 내 잘못 컨트롤을 하면 용접이 잘 안 될 수 있습니다. 이 뒤쪽을 한번 보겠습니다.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이런 곳들을 보면 이 뒤쪽으로 약간 볼록하게 솟아오를 정도로 ET 모재를 기준으로 본다면 충분한 용입이 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이전에 수평 용접의 80% 정도로 상진법으로 용접한 것과 비교를 해도 용입이 그렇게 떨어진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네, 그럼 여기서 같은 세기로 아래에서 위로 상진법으로 한번 더 해보겠습니다. 네, 이런 결과가 나왔고요.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쇳물이 아래로 흐르기 때문에 위에가 점점 얇아져서 구멍이 나고 또 진행을 하다가 구멍이 나고 이렇게 됩니다. 네, 그런데 이 하진법은 본인이 컨트롤할 수 있는 것보다 많이 느리게 또는 더 빠르게 진행을 하게 되면 이 흘러내리는 쇳물을 잘 관리하지 못하고 모재에 용입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단순히 쇳물이 모재를 덮어버리는 그런 결과가 있을 수도 있어요. 이렇게 되면 마치 쇳물로 실리콘을 쌓는 것처럼 되기 때문에 용접이 된 것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망치로 치면 떨어져 버리는 그런 결과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초보분들은 처음부터 이렇게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것은 하지 마시고 상진법부터 천천히 연습을 하시기 바랍니다. 하진법으로 한번 해보니까 의외로 튼튼하게 잘 된다 하시고 이거 별거 아니네 하고 대부분 세로로 된 용접을 하진법으로 하게 되면 모든 곳에서 용접이 잘 된 것이 아니라 한두 곳에서 용접이 잘 안 된 곳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이 점 꼭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용접할 곳이 세로로 서 있을 때 어떻게 용접을 해야 되는지 설명해 드렸습니다. 오늘 준비한 것은 여기까지입니다. 철공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